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렸던 시험이었죠. 2026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시험 모의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낯선 작품이 나왔어요. 우리가 항상 6, 9, 수능은요. 정말 연계가 중요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수록된 작품들 중심으로 뭐가 나왔지를 많이 살펴보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 평가에서는요 비연계 작품 중에서도 주목해볼 작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 비연계 소설 작품이요 유명한 작가인데 낯선 작품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표구된 휴지라는 현대소설이 나왔는데 그럴 때는 뭘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죠? 보기박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표구된 휴지를요 완전히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액자식 구성이다라는 게요 실제로요 문제 속 보기에서 알려준 정보예요. 이걸 내가 미리 못 읽고 잡지 못하고 들어갔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외화에서는요 화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화가 나오는데 이 내화에서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내화가 나오는데 그 또 다른 내화가 바로 편지 내용이야 라는 것을요 21번 문제 보기에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읽어가면서 화가의 이야기네 이게 외화겠구나 그 안에 청년의 이야기로 넘어왔네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 작품은요 제가 좀 좋아하는 류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삶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요 여러분 중에는 표구라는 게 뭐지? 라는 것을 몰라서 끝까지 작품을 읽으면서도 의미가 딱 와닿지 않는 친구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필수 어휘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구라는 것은요 그림이나 글을 액자에 넣는 걸 얘기를 해요. 왜 액자에 넣을까요? 가치 있는 거니까 걸어놓고 감상할 용도니까 그래서요 예술 작품을 표구한다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표구된 휴지라는 이 제목을 그러면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겠죠. 어떻게 해요? 휴지는 가치 없는 건데 쓰레기인데 근데 그걸 왜 표구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표구된 휴지라는 건 더 이상 휴지가 아닌 거야. 얘는 예술 작품 그 이상, 예술 그 이상의 어떠한 감동을 주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나온 지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창호지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종이니까 일단 표구를 할 수는 있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화가에게 와서 어떤 걸 주면서 어떤 창호지를 주면서 표구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 인물 잡고 상황 파악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화가의 이야기가 외화라고 했으니까 지금 외화가 나오는 부분이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여기까지 대화를 보면요. 이 화가는 그냥 휴지 조각이 가치 없는 것 어떤 이 종이 창호지 종이를요 표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이건 뭐예요? 그렇지. 화가가요. 은행원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서술이. 화가가 이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연스럽게 그 은행에 온 청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 된 나이쯤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화로 넘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제 청년의 이야기 귀 기울여 볼게요. 뭐죠? 이 청년이요. 뭔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긴 은행이요. 은행.
아,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이, 글쎄, 은행이라니까? 아, 예, 근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조금이 뭐였어요? 저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금을 아주 조금도,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야.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이 지게꾼이 청년입니다. 자, 계속 따라가 볼게요.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 얼굴이 붉어져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자, 이제 여직원, 은행원이 불러 세운 거죠.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이제 은행을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면서 통장을 만들려고 도장까지 챙겨온 거야.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 청년의 심리 상태 짐작 가능하죠? 불안합니다.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석으로 간 거야. 자,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뭐뭐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씨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자, 누구누구씨 몇 번 창구로 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자,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드디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주목받는 상황에서 민망하고 그래서요, 조심조심 유리문을 밀고 이제 나간 거죠. 통장이 어떻게 생겼나 열어보면서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내화예요, 여러분.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길게 나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제목이 여기 표구된 휴지가 빠져있네. 표구된 휴지. 자, 다음 날부터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또 어떤 날은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이 있고 출금란은 비었다. 계속 저축을 했나 봐요. 자,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러분, 요 어느 날에 이제 청년이 무언가를 싸가지고 옵니다. 같이 볼게요.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을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아, 예, 그게 오늘은 좀... 청년이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이 종이에 주목을 해봅시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가져왔어요. 종이에 싸서 동전을 들고 온 거죠.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그 길에 여기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동전을 꺼내 보입니다. 청년은 요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고 해요? 수고롭게 자기가 만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청년은 뒤통수를 극적이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여러분, 자, 주목해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청년의 이야기 내화가 끝났어요. 맞지? 그리고 다시 여기 이 빨간 지점부터는요. 화가가 자기 친구랑 얘기하는 부분으로 넘어왔잖아. 그러면 여기는 외화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내 손에 1인칭 시점이네요. 이 내가 바로 화가죠.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 편지가 바로 이 종이입니다, 여러분.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밌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자, 이게 왜 재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가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제가 이 파란 색깔로 가지고 온 게 바로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뭐가 됩니까? 그렇지, 또 다른 내화구나 라는 걸 알아야 이 21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뭔가 앓고
같다라는 건가? 모두 잘 갔다고 한다. 그렇지. 여기서요, 우리가 짐작컨대 소리 나는 대로 맞춤법에 어긋나게 그냥 쓴 거야.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물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모두 그래 잘 돌아가셨다, 편안하게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나 봐.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의 곤보 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실이가 시집간다? 신랑은 읍의 석이라고 하더라. 이제 동네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도 알려주고요.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 치마에 가려 들고 왔더라. 감자를 삶아가지고 들고 왔대. 자, 순이는 시집 안 갈 끼라 하더라. 그 뭔가 방언도 느껴지고요.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자, 이 편지를 아마도 가족 중에 한 명, 아버지가 아들을, 이때 이 아들이 청년이겠죠? 아들을 걱정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담아서 쓴 편지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맞지? 계속 가볼게요.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때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 외화로 넘어왔죠. 이때 나가 누구예요? 화가입니다. 자,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편지는 더 이상 휴지 쪼가리가 아닙니다. 왜냐?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이요. 잔잔한 사랑과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이죠. 자,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나는 사실 까먹었어. 근데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발령을 받아 간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자, 그 편지가 또 중간중간에 또 다른 내화인 편지가 삽입이 되죠. 니 떠나고 며칠 안 지나서 안 있어 송아지 났다. 송아지 태어난 정보도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 편지가 생각이 나서 그 길로 나는 다시 외화로 넘어왔죠. 표구사로 갑니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정말 그렇게 잘 갖춰서 액자 안에 넣어 놓으니까 뭔가 국보급 되는 어떤 가치 있는 작품 같아 보였대. 자, 그 내용이 편지 내용의 일부분이 또 중간에 들어갑니다.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너 되게 사랑하고 그리워해.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전해주죠.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묵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배 아플까봐 또 걱정해주는 엄마의 마음. 그게 그 사랑이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더 큰 감동을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걸어둔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자,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거다. 그건 그림이자 글인 거죠.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그 친구의 어떤 심정요? 이 처음에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와서 예술 작품이나 하는 그런 표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의도일까 했는데 난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야, 이거야말로 세상에 없는 그 어떤 세상에 정말 막 뛰어난 작품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감동보다도 더 값진 감동을 나에게 주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편지에 또 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니 무슨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묵어라. 순이는 시집 안 갈 끼라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계속 아들이 장가 갔으면 하는 마음도 담겨 있네요.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잔잔한 감동을 받으셨나요? 네, 저는요 이 작품을 읽고요 한동안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요
정말 구겨진 창호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맞춤법도 다 틀리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글이지만 그 안에 우리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감정이 애정이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에 나온 현대소설 같이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낯선 작품이라고 기죽지 마시고요. 보기박스에서 주는 정보를 의식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주제는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